미국 전체가 뒤집힐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으로 수학 여행을 다녀온 명문대 학생의 증언으로 미국이 지금 공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수학 여행 후 한국에서 미국 집으로 돌아온 학생은 충격에 빠져 방에서 몇 시간째 나오지 않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창 밖만 바라본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여행담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뒤집힐 만한 큰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대체 한국에서 이 명문대 학생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렐리아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학교 중 하나인 노스우드 아카데미의 학생이에요. 저는 항상 제 세상이 어떤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꿈이 가득했어요. 자라면서 부모님께서는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상하거나 구식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특히 한국은 과거에 머무른 나라라고 사람들이 너무 옛날 역사에 집착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비록 집에서는 한국에 대해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열정이 있었어요. 매일 밤 숙제를 마치고 불을 끈 후에 몰래 한국의 만화, 드라마, 그리고 K-팝 뮤직비디오를 훔쳐보곤 했거든요. 그 순간마다 저는 밝고 현대적이며 에너지로 가득 찬 한국을 보았어요. 거리마다 음악과 색채가 살아 숨쉬고 사람들은 친절하게 맞아주는 그런 곳을 상상했어요. 이런 비밀스런 순간들은 저에게 전혀 다른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러니 상상이 가시나요? 저희 학교에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발표했을 때의 제 놀라움을요. 처음에는 집에서 들은 옛날 이야기들 때문에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신나기도 했어요. 제가 직접 한국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답니다. 모험에 관한 생각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 혼자만 그런 긴장과 설렘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제 반 친구들인 케이든, 조슈아, 에밀리, 소피아, 그리고 리암도 모두 속삭이듯 흥분된 어조로 여행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어쩌면 한국은 미국만큼 좋지 않을지도 몰라 라며 속삭였고 또 다른 친구들은 실제로 한국 문화가 어떨지 궁금해했어요. 우리 모두 생각은 조금씩 달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모두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한 달 동안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플랜을 부모님께 저녁 시간 내내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부모님 눈에서 잠시 머뭇거림이 보이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친척집에서의 외박도 금지하셨던 부모님이셨어요. 하지만 전 이제 성인이고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가 있었어요. 서울의 네온사인을 보고 매콤한 한국 음식의 맛을 느끼고 오래전 잊혀진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고대 사원을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듣고 TV에서 본 것을 넘어서 진짜 한국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모든 여유 시간을 모험을 상상하며 보냈어요. 높은 건물들로 늘어선 분주한 거리, 미소로 인사를 건네줄지도 모를 친근한 얼굴들, 그리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를 생각했어요. 비빔밥이나 떡볶이 같은 생소한 음식을 맛보고 제 발음이 서툴더라도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워보는 제 모습도 그렸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눈을 감고 이 생기 넘치는 세계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건 제가 배운 한계를 벗어날 기회예요. 제가 직접 한국을 제 눈으로 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설렘은 마치 저 안의 비밀스런 빛처럼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로 저를 이끌어 주었답니다. 지금도 이 새로운 여정의 문턱에 서 있을 때 그 빛이 더욱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모험에 대한 생각이 제 심장을 뛰게 하고 발견의 꿈으로 제 머리를 가득 채워요. 이 여행이 저를 변화시켜서 전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줄 것이고 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는 걸 확신해요. 저는 색채와 생명,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계로 발걸음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짐을 싸면서 제 자신에게 오늘 새로운 모험이 시작돼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주위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했답니다. 공항은 반짝반짝 깨끗했고 모든 것이 미래적으로 보이게 하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대한 유리벽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반짝이는 바닥은 위에 비치는 부드럽고 다채로운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밝고 새롭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터미널을 걸어 다니다 보니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의 친근한 얼굴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목적의식 있게 차분하게 움직였고 분주한 직원들조차도 하루 일과 중에 미소를 잃지 않고 계셨어요. 이곳이 제가 전에 가본 어떤 미국 공항과도 전혀 달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이며 의외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에서 한국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곳은 오히려 환영받고 생기가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후 제 반 친구들인 케이든, 조슈아, 에밀리, 소피아, 그리고 리암을 비롯한 저희 학생 그룹은 큰 안내판 근처에 모여서 기차역 방향을 확인했어요. 저희 모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비행 내내 조금 조용했던 케이드는 기차를 보자마자 드디어 미소를 지었고 한국이 그렇게 훌륭할 수 있을지 의심했던 조슈아는 현대적인 풍경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저 역시 다가올 모험을 상상하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설렘을 느꼈어요. 저희는 기차에 탔고 창가 자리에 앉으면서 밖의 풍경이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기차는 공항을 부드럽게 빠져나가더니 곧 시골을 지나 바로 서울의 중심으로 달려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살아있는 그림처럼 펼쳐졌어요. 높은 눈부신 마천루들이 햇빛 아래 반짝였고 깔끔하고 다채로운 거리들이 저희 앞에 뻗어 있었어요. 그 풍경은 옛 매력과 현대적인 화려함이 어우러진 모습이어서 저를 입꼬리까지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기차 여행 자체도 하나의 모험이었어요. 건물들이 다양한 색으로 반짝이는 모습이나 거리의 사람들이 활기찬 리듬으로 움직이는 모습 같은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띄었어요. 정성스럽게 가꾼 나무들이 있는 작은 공원들도 보였고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쓰인 간판들이 도시를 친근하고 개방적으로 느끼게 해줬어요. 기차 안의 모든 순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 저는 그 신나는 이야기 속에서 관객이자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기차는 분주한 도시 광장에서 멈췄어요. 저희는 내리자마자 서울의 분주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수많은 친근한 영혼들이 모인 거대한 모임 같았고 그 순간 제 모든 의심이 잊혀졌어요. 저희가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중년의 친절한 한국 여성분이 저희 그룹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녀의 눈은 따뜻하게 반짝였고 미소는 부드럽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비록 영어가 간단했지만 그녀의 말씀은 분명했고 저희가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유용한 몇 가지 팁도 전해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친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작지만 큰 의미가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듣던 이곳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진짜 한국 즉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과 생동감 있는 문화가 있는 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제 반 친구들도 같은 기분인 것 같았어요. 케이든의 미소는 점점 더 커졌고 조슈아의 회의적인 표정도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그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저희에게 들려줬던 옛 이야기를 녹여내고 따뜻한 소속감을 대신해 준 것 같았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저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역은 공항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넓고 현대적인 기술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다음 열차 시간을 보여주는 밝은 스크린과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안내판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들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한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가올 모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커져갔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주변 풍경을 작게 메모하고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기차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승객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 그리고 밖에 비치는 다채로운 광고판의 불빛까지 모든 디테일을 담고 싶었어요. 제가 들은 몇몇 한국어 단어들도 적어보려고 했어요. 언어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거든요. 이 지하철 여행은 제가 항상 알고 있던 세계와 이제 막 탐험을 시작한 새로운 세계를 잇는 다리와도 같았어요.
이 도시에서의 매 순간이 놀라움으로 가득 찬 수업 같았어요. 분주한 거리,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유리 건물에 햇빛이 반사되는 작은 디테일까지 모든 것이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때때로 가장 멋진 모험은 편안한 영역을 벗어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제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하루가 끝나고 저희가 호텔로 향할 때 저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도시 광장에서 만난 그 친절한 여성분과 서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 멋진 기차 여행을 생각했거든요. 예전의 모든 의심들은 사라지고 밝고 희망찬 설렘이 자리 잡았어요. 이번 여행은 놀라움으로 가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모든 순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땅에서의 새로운 모험의 시작일 뿐이었답니다. 다음 날, 저와 제 반 친구들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조용한 전시실을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느껴졌어요. 박물관의 분위기는 차분해서 마치 박물관이 우리에게 그 비밀들을 살짝 속삭이려는 것 같았어요. 낡은 도구들, 바랜 사진들, 그리고 옛날 한국이 자유롭지 않았던 슬픈 시절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낡은 문서들이 눈에 띄었어요. 전시된 하나하나의 물건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용감한 남녀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날의 안내자이신 박 선생님은 매우 다정하고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로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박 선생님은 천천히 또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 같은 학생들도 역사의 어려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부분의 역사는 아프지만 라고 박 선생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잠시 멈추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역사예요. 그 말씀은 저에게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셨어요. 전시관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주변의 세부 사항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낡은 수갑과 녹슨 열쇠가 놓여있는 작은 나무 탁자가 있었고 한때 사람들을 가두었던 물건들이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은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문서들은 오래전의 법과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물건들을 보면서 과거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자유를 향한 긴 투쟁과 고통의 기억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섰던 분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도 느껴졌어요. 저는 제 친구들이 가까이에서 서로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기차 여행 때 의심 많고 조용했던 조슈아는 이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잘 듣고 있었고 항상 긴장했던 케이드는 용감한 사람들의 단체 사진을 보면서 눈가에 눈물을 참는 것처럼 보였어요. 비록 모든 것이 슬퍼 보였지만 친구들도 진정한 용기와 희생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게 느껴졌어요. 박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을 보여주는 전시 구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혹독한 법으로 가족들이 흩어지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저는 박 선생님의 설명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어요. 이 도구들과 문서들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도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도 없던 시절의 이야기를 전해줘요 라고 설명하시면서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희망의 이야기도 담겨 있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작지만 용감한 행동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박 선생님께서 긴 이름 목록이 적힌 큰 전시물 앞에 멈추셨어요. 그 이름들은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들의 이름들이었어요. 조용히 이름들을 읽으며 저는 몸서리쳤어요. 그렇게 강력한 세력에 맞서 일어서는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전시실은 존경의 침묵으로 가득 찼고 마치 공기마저도 과거의 추억으로 무겁게 느껴졌어요. 방문하는 동안 저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을 들고 박 선생님,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싸울 힘을 낼 수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박 선생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작은 용기의 행동 하나하나, 한마디의 항의가 자유로 가는 길을 만들었답니다.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이해함으로써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대답은 어두운 시절에도 희망이 길을 비출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조용했던 조슈아도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박 선생님의 눈은 반짝이며 여러분은 그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매일 친절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그분들을 기리면 돼요. 그분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유와 존중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어가면 된답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우리 세대가 과거에서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저는 전시된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어요. 바랜 사진 속 결연한 얼굴, 오래된 녹슨 열쇠의 정교한 배치, 그리고 문서에 적힌 엄숙한 메모 하나하나가 한국이 겪었던 고통과 동시에 강한 마음을 지닌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의 역사는 단순한 박물관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와 올바른 일을 위해 일어서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기억이었어요. 그날 박물관을 나서면서 제 안에는 깊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어요. 역사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 속에는 희망과 끈기의 빛도 함께 있었어요. 과거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 과정이 자유의 소중함과 용기의 힘을 깨닫게 해주는 부드러운 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오늘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비록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모두 잊지 못할 경험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역사가 단순히 날짜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시절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고난, 꿈, 그리고 용기에 관한 것임을 배웠어요. 저는 박물관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과거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고 자유를 위해 싸운 분들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저를 변화시켰고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이 경험은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소중한 교훈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거예요. 그 오후 늦게 저희 반은 소녀 동상으로 알려진 유명한 기념물을 방문했어요. 그 동상에 대해 전에 들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자마자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이 밀려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동상은 평화로운 공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생기 넘치는 꽃들과 키 크고 우아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공기는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어렴풋이 풍기는 꽃향기가 모든 것을 마법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조금씩 동상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동상 근처에 편지와 쪽지를 남기러 오셨어요. 그 메시지들은 깔끔한 것도 약간 지저분한 것도 있었지만 모두 한 가지 약속을 담고 있었어요. 바로 과거와 어려운 시절 고통받은 용감한 분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제가 작은 접힌 쪽지를 집어들었을 때 목이 메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쪽지는 다른 학생이 남긴 것으로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운 용감한 마음들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손에 꼭 쥐며 마치 고통과 상실을 경험한 모든 분들의 감정을 담은 듯한 무게를 느꼈어요. 소녀 동상 앞에 서서 저는 모든 디테일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동상은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으로 연약함과 회복력을 동시에 상징하는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 눈동자는 멀리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듯하여 고난과 희생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간 분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동상이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젊은 소녀들을 상상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용감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과 마치 희망과 꿈을 함께 나누는 듯한 강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제 반 친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감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케이드는 조용히 서서 동상을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예전엔 모든 것에 의심이 많았던 조슈아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마치 이 아름다움 속에서 진실을 보듯 했어요. 보통 말을 많이 하던 에밀리와 소피아조차도 잠잠해져서 각자 자기만의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순간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큰 벚꽃나무 아래 조용한 자리를 찾아 동상 옆의 돌 의자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생각들을 차근차근 적기 시작했어요. 동상의 매끄러운 표면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모습, 바람에 살랑이는 그 그림자들, 방문객들의 잔잔한 속삭임,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고요한 기품을 지닌 이 기념물과 조화를 이루는 제 심장 박동 소리까지 모든 디테일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부드러운 산들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저는 그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 쪽지를 읽으며 이번 여행에서 배운 교훈들이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저는 역사를 먼 과거의 아픈 이야기, 제 인생과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로만 배웠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 있으니 역사는 용기와 희생, 그리고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동상으로 기려진 젊은 소녀들은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낸 분들이었고, 그들의 기억은 방문객들이 남긴 작은 쪽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과거의 어려운 교훈들에 혼란스러워하고 조금은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요한 공원 속에 앉아 있으니 제 마음속에 따스한 이해의 빛이 퍼지는 듯 했어요. 저는 고난과 어려움이 단순히 슬픈 이야기만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모든 희생과 용감한 순간들이 더 밝은 미래로 가는 한 걸음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노트북을 덮으면서 저는 다시 동상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그 용감한 소녀들의 고요한 목소리가 힘과 단결의 말을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분들의 영혼은 나뭇잎 사이의 부스럭거림과 공원의 잔잔한 윙윙 소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분명 달라졌어요. 저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우리가 본 것과 느낀 것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케이드는 공원의 아름다움 덕분에 예전에 들었던 거친 이야기들을 잊게 됐다고 하셨고, 조슈아는 이제 역사를 상실과 사랑으로 이어주는 다리로 보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생각은 달랐지만 이 기념물이 단순한 동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아름답게 기리는 헌사라는 데는 모두 의견이 일치했어요. 방문이 끝나갈 무렵 공원은 우리 마음속 변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우리는 소녀 동상을 떠나며 새로운 이해를 얻었어요. 예전에 들은 것처럼 한국은 단지 오래된 아픔과 이상한 풍습의 땅이 아니라 역사의 슬픔과 아름다움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간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 탔을 때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나무들과 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진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용기와 희생, 그리고 사랑에 관한 교훈들이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속으로 오늘 제 마음이 커지고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렇게 저는 변화된 마음으로 새로운 모험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경험들을 간절히 기대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현대적인 서울을 탐험하러 나섰어요. 도시가 생동감 넘치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기운도 느껴졌어요. 거리는 각자의 목적지로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혼란스럽거나 소란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분주했지만 체계적이고 평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희의 첫 번째 방문지는 지하철이었어요. 미국에서 기차를 타본 적은 있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조용하며 효율적이었어요. 지하철에 들어서자마자 한 젊은 남성이 재빨리 일어나서 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 다른 분은 주저없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이런 친절한 행동은 한두 번이 아니라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서 있던 케이든에게 살짝 속삭였어요. 저거 봤어요? 케이든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무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여기선 그게 당연한 일이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조슈아도 같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좌석 위에 붙어있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전용 좌석이라는 표시를 흘낏 보는 것을 봤어요. 조슈아는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지하철이 터널 속을 부드럽게 달리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복을 입은 젊은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핸드폰을 확인하며 이동하고 있었으며 소규모 친구들 무리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차분하고 존중하는 리듬으로 함께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몇 정거장 후 저희는 내려서 유명한 시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지역 선생님이신 최 선생님을 만났어요. 최 선생님은 따뜻하고 명랑하신 분으로 심플하지만 우아한 복장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시장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선생님께서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해 주셨어요. 오늘은 음식과 물건뿐만 아니라 한국의 따뜻한 환대의 마음도 보여드릴 겸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좁은 골목마다 줄지어 선 가판대들이 형형색색의 상품과 맛있는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기에는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갓 구운 빵, 달콤한 떡의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상인분들이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과 함께 지나가실 때 약간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상점 주인의 모습을 봤어요. 최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는 한국어로 인사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인사가 아주 중요해서 상점 주인들이 아무것도 사지 않으셔도 항상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해 주신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살짝 수줍었지만 기분 좋게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속삭였고 그러자 상인분도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주셨어요. 저희는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는데 그곳에 친절한 젊은 점원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한국어를 조금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완벽한 영어로 물으셨어요. 네, 라고 소피아와 에밀리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건 떡이에요. 아주 맛있답니다. 사진 찍느라 조용히 있던 케이드는 카메라를 내리며 저도 하나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점원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떡 샘플을 건네주셨어요. 여기 이건 달콤한 팥이 들어있어요. 케이드는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에밀리와 소피아도 함께 웃으며 다양한 맛을 시도해 보았어요. 평소 여행 내내 조용했던 조슈아도 한 입 먹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어요. 한 여성분이 한 노인분의 무거운 짐을 도와드리고 분주한 상인분은 한 어린 소녀의 신발끈을 부드럽게 묶어주셨고 간식을 떨어뜨린 아이에게 웃는 낯선 분이 새 간식을 건네주는 모습을 봤어요. 어느 한 구석에서는 활기찬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전통 한국 북을 연주하며 놀라운 에너지로 춤을 추는 거리 공연자들이 작은 관중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 리듬은 전염성이 있어서 순식간에 소피아와 에밀리가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조슈아가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 웃음은 단순한 킥킥거림이 아니라 온 얼굴에 기쁨이 번지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조슈아, 방금 웃었어요? 라고 저는 케이든에게 속삭였고 케이든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정말 웃은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사진으로 남겨야 해요. 역사적이야. 조슈아는 우리 말을 듣고는 살짝 눈을 굴리더니 그래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시장 전체에 따뜻한 빛이 내려앉을 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지 반짝이는 불빛과 현대적인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는 그보다도 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친절함이었어요. 사람들 서로를 대하는 방식, 작은 존중과 배려의 몸짓 속에 친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는 모습,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문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제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케이드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고 있었고 소피아와 에밀리는 현지 아이들과 새로 배운 한국어를 사용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던 조슈아도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한국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졌어요. 현대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동시에 과거에 대한 깊은 존중도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어디를 가도 친절함이 넘치더라고요. 시장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음식에서 나는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 선선한 저녁 공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저는 다른 나라를 배우러 한국에 온 줄 알았는데 이 여행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상상도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보았기에 기뻤지만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슬펐어요. 이번 여행은 생동감 넘치고 친절하며 역사를 깊이 간직한 한국을 보여줬어요. 모든 나라는 슬프고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을 바라보았어요. 만난 사람들, 따뜻한 미소, 그리고 저를 반겨준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박 선생님의 부드러운 말씀과 소녀 동상 앞에 남긴 진심 어린 쪽지들, 분주한 시장을 안내해 주신 최 선생님, 그리고 붐비는 지하철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기억했어요. 이런 추억들이 저에게 새로운 꿈과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마침내 노스우드 아카데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대강당에서 정교 집회가 열렸어요. 처음에는 커튼 뒤에 서 있으면서 긴장이 되었지만 제게 배운 모든 것을 나눌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깊게 한숨을 들이쉬고 무대 위로 나섰어요. 반 친구들 앞에 서서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니 몇몇은 집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아직 의심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과 희망도 느껴졌어요. 저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기 시작했지만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마다 점점 힘이 생겼어요. 저는 예전에 한국이 단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라고 시작하며 집에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저는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나라를 발견했어요. 잠시 멈추며 제 말씀이 스며들기를 기다렸어요. 제 반 친구들이 집중해서 듣는 게 보였어요. 저는 서울의 생동감, 지하철에서 느낀 따뜻한 배려, 그리고 분주한 시장에서 느낀 즐거운 분위기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안녕하세요. 라는 친근한 인사와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저를 얼마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나라를 그 아픈 과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용기와 친절, 그리고 회복력을 배울 수 있답니다. 라고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이어갈수록 친구들의 얼굴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의심했던 이들도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케이든이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고 소피아와 에밀리는 현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새로 배운 한국어를 사용했고 조슈아도 거리 공연 중에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에 녹아들었어요. 그들의 경험, 그리고 제 경험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제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약속했어요. 저는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많은 친구들의 얼굴에 희망과 영감이 떠오르는 걸 보니 제 글과 말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그 덕에 전 순식간에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집회가 끝난 후 많은 반 친구들이 다가와 질문도 하고 여행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수학여행 기간 내내 제 개인 SNS 계정에 올렸던 글과 사진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서 어떤 친구들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저처럼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이번 여행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순한 기념품 이상의 것을 얻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만난 사람들과 배운 교훈들을 생각하며 오래된 사진 속의 고요한 힘, 박물관 홀의 존중 가득한 침묵, 그리고 서울 거리의 밝은 미소들이 떠올랐어요. 각 추억은 모든 문화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듣기 어려운 진실이더라도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꿈들을 안고 돌아왔어요. 다른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새로운 곳을 방문하며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저녁에 책상에 앉아 여행에 관한 내용을 일기장에 적으면서 제가 본 친절, 배운 역사, 그리고 제 마음을 가득 채운 새로운 꿈들을 기록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모든 나라가 이해할 만한 과거와 축하할 만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노스우드 아카데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과 새로운 삶의 시각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뜻이었어요. 진정한 지혜는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그 다양함을 축하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번 바다 건너의 여행은 마음과 정신의 모험이었고 문화 간의 다리를 놓을 힘을 제게 주었어요. 제가 적는 한마디 한마디에 앞으로 제 삶을 인도해줄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늘 함께할 거라는 걸 느꼈어요.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희망, 친절, 그리고 끝없는 꿈으로 가득한 미래를 기대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